여기 평생 단 한 번도 도박을 한 적 없고 주식으로 돈을 날린 적도 없으며 빚을 져본 적도 없는 70대 어르신이 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오직 집과 회사만 오가며 월급의 50%를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전 재산이 탕진된 채 요양원 쪽방에 남겨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토록 성실한 사람의 40년을 도둑질해 간 걸까요? 보이스피싱? 사기? 아닙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그가 매일 아침 흐뭇하게 바라보던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잔인한 범인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은 얼마나 일해야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여기 평생 성실히 저축하며 여생을 보낸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젊은이, 내 말 좀 들어보게. 나는 평생을 성실이라는 단어 하나만 믿고 살았네. 커피 한 잔 사 먹는 게 아까워 탕비실 믹스 커피만 마셨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여권조차 만들어 본 적 없어. 택시비가 아까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두 정거장을 걸어 다녔네. 그렇게 40년을 모았어. 월급 받으면 절반은 무조건 저축했지.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보며 뿌듯해했어. 티끌 모아 태산이라잖아. 언젠가 나도 부자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70이 넘은 지금 나는 이 요양원 좁은 방 한 칸이 내 세상의 전부라네. 반면 젊을 때 펑펑 쓰고 빚내서 집 샀던 내 친구 놈은 지금 강남 빌딩 주인이 되어 떵떵거리고 살더군.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도둑 맞은 내 40년, 범인은 바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이것이었어.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가상의 사연이 아닙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며 살아오신 우리네 아버지, 어머니들의 실제 통곡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난해졌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비극입니다. 오늘 영상은 뻔한 재테크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30년 뒤 미래를 바꿀 생존 경고장입니다. 평생 저축만 해온 70대 노인의 후회를 통해 왜 티끌 모아 태산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그리고 평범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해야 이 비극을 피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도둑 맞은 40년의 범인은 바로 저축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껴 써라, 저축해라라며 저축은 미덕, 소비는 허세인 것으로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1980년대에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때는 은행 금리가 연 20%였으니까요. 1억 원을 넣으면 이자가 2천만 원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저축이 곧 투자였고 저축만 해도 자산이 불어나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예금 금리 3%, 4% 시대입니다. 여기서 이자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금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물가가 우리의 월급보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여기 대한민국 평균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A씨가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월급의 50%, 즉 150만 원씩 매달 저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숨만 쉬고 모으는 거죠. 1년이면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얼추 2억 원 정도 모입니다. 와, 10년에 2억이면 큰 돈 아니냐고요? 문제는 10년 뒤에 2억 원이 지금의 2억 원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즉, 지금 당장 2억 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2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 5천 원이면 김치찌개에 계란말이까지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지금은 만 원 한 장으로 점심 해결하기 쉽지 않죠? 물가 상승률을 매년 3%라고만 가정해도 10년 뒤 돈의 가치는 대충 계산해도 30% 이상 하락합니다. A씨가 10년 동안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모은 2억 원은 구매력, 즉 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오늘 사연 속 어르신이 30년 전 아끼고 아껴서 모은 1억 원, 그때는 그 돈이면 서울 은평구에 꽤 괜찮은 단독주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억 원으로 서울에서 전세나 구할 수 있나요? 반지하도 힘듭니다. 돈의 액수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녹아 없어진 겁니다. 은행 이자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릅니다.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건 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실질 금리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돈을 아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돈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매일매일 먹이로 주고 계셨던 겁니다. 사연 속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1,000원을 아끼기 위해 포기했던 시간과 에너지, 기회비용입니다. 이건 비단 노인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짠테크 무지출 챌린지 한다며 최저가 도시락 검색에 1시간을 쓰고 포인트 10원 받으려고 30초짜리 광고를 봅니다. 물론 낭비를 줄이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티끌에 매몰되어 더 큰 파일을 놓치고 있다면요? 다시 월급 300만 원, 직장인 영수와 영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수는 절약왕입니다. 점심값 5천 원 아끼려고 매일 편의점 도시락 먹고 퇴근 후엔 앱테크로 한 달에 5만 원을 법니다. 1년 동안 60만 원을 더 모아서 뿌듯해합니다. 영자는 투자왕입니다. 점심은 든든하게 먹고 퇴근 후 그 시간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거나 기업 분석을 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강의료로 돈이 나갑니다. 3년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수는 3년 동안 앱테크로 약 180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단한 끈기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공부한 지식으로 1억 원 대출을 활용해 저평가된 소형 아파트를 샀고 그 아파트가 3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절약으로 모은 180만 원대 투자로 불어난 5천만 원.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절약은 덧셈의 영역입니다. 지출을 0원으로 만들 순 없으니 한계가 명확하죠. 최대로 절약해도 내 월급보다 더 큰 플러스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는 곱셈의 영역입니다. 상방이 뚫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0,000원, 20,000원 아끼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몸값을 올릴까,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불어날까를 고민하는 데 쓰셔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절약은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일 뿐 결코 인생을 바꾸는 필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겠지만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캐시 이즈 트래시. 현금은 쓰레기다. 사연 속 어르신이 가난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자산을 사지 않고 현금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구매력을 영원히 지켜줄 거라 착각한 거죠. 하지만 정부는 빚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값,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주식의 가격은 오릅니다. 현금 저축만 했을 때 30년 뒤 원금 3억 6천만 원 플러스 이자는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30년 뒤 4억 5천만 원. 지금도 4억으로는 서울에서 집 못 삽니다. 이걸로 30년 뒤에 서울 변두리 낡은 빌라 전세나 구할 수 있을까요? S&P 500 같은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 연평균 10% 수익률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30년, 복리로 굴러가면 얼마가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약 22억 원이 됩니다. 4억 5천만 원대 22억 원. 똑같이 매달 100만 원을 아꼈는데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노후가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하나는 요양원 쪽방이고 하나는 여유로운 건물주입니다. 사연 속 어르신은 늘 말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30년을 현금만 쥐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뭔가요? 벼락거지입니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현금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축의 목적은 딱 하나여야 합니다. 투자를 위한 종잣돈,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 종잣돈이 모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30년 노동 시간은 공중분해됩니다. 앞서 본 어르신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고 믿는 여러분의 30년 뒤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르신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정리하면 딱 4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돈을 감옥에 가두지 말 것. 은행 예금 통장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가 아니라 돈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가두는 감옥입니다. 월급 300만 원 중 50만 원이라도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시키세요.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 자본소득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둘째, 은행 직원을 기쁘게 하지 말고 위대한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은 결국 삼성전자, 애플 같은 기업, 혹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에게 대출로 나갑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여러분에겐 고작 3% 이자를 던져줍니다. 왜 남 좋은 일만 시키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십시오. 셋째, 좋은 빚을 두려워하지 말 것. 물론 명품 사고차 바꾸는 나쁜 빚은 독입니다. 하지만 내 자산을 불려주고 시간을 앞당겨주는 빚은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어르신의 친구분이 빚을 내서 자산을 샀을 때 그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게 아닙니다. 30년 뒤에 오를 자산 가치를 미리 앞당겨 산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닌 삶의 경험을 불리는 것. 우리가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통장 잔고에 공을 하나 더 붙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작정 아끼느라 젊은 날의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다 놓치고 나서 70대에 쓰지도 못할 돈만 쥐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지 마세요. 대신 세상의 변화를 들여다보십시오.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내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공부하세요. 지금의 100만 원을 미래의 100억으로 바꾸는 지혜. 그것이 진짜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떠셨나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아직도 남일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30년 뒤 저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은 투자를 위한 준비 단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자산, 즉 주식,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내 돈은 녹아내립니다. 절약에 목숨 걸지 말고 소득을 늘리고 자산을 불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입니다. 하지만 그 티끌을 뭉쳐서 눈덩이처럼 굴리면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청춘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저축이 아닌 자본 배치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테크 관점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월급 300만 원으로 실제 파일을 늘리는 구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회계사 치트키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